안녕하세요. 삶이 행복해지는 방송 원이라벨입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좀 유튜브를 쉬었었는데요.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계속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장해가는 방향으로 지속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사색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달간 항상 전 배움을 남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또 과제도 많고 너무 빡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황이 없었죠.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지금도 바쁘고 한 2주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유튜브에 대한 사색은커녕 유튜브에서 손을 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면서도 마음이 한편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 270명의 구독자들이 되게 마음에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의 짐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하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고민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렇게 놔두고 하다 보니, 멈춘 상태에서 하다 보니 다른 일들이 막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고민하더라도 멈춰서 하는 것보다 실행하면서 하는 걸로 정리하고 유튜브를 다시 우선순위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매주 다녔던 차박 영상도 그렇고 되게 책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책들도 되게 많았고, 책 서평 영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바빠도 빠지지 않고 했던 공모주 영상들도 올려드려야 되고 되게 많이 쌓여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 소개할 책은요,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 이전부터 저희 책장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경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는 좀 시간이 남았는데 한 3달 전부터인가 이 책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 혹시 이사할 계획 있으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정말 많이 돼요. 더군다나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이사를 했을 때 이제 몸살이 나가지고 2번 다시 난 일반 이사 안 하고 포장 이사 한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어떤 경우도 포장 이사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막상 짐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포장 이사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짐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남편도 마지막으로 일반 이사 한 번만 더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일반 이사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버렸어요. 옷은 물론이고 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탁도 버리고, 아이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침대, 저희 침대는 원래 없고 아이 침대도 정리하고, 정말 많은 걸 정리하고 가니까 포장 이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 이사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저희 수납장이랑 장롱 다 비어져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나와 있는 짐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 같은 큰 짐들만 아니면 그냥 저희가 인부 사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짐은 되게 간소화됐고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냉장고는 지금 김장철이니까 김장김치를 다 먹어서 한 통 빼고는 다 비어있어요. 김치 냉장고가. 그리고 일반 냉장고도 저는 냉장고나 냉동고에 뭘 쌓아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거의 텅텅, 냉동고는 거의 텅텅 비어있고, 아이스팩이 냉동고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 아이스팩이 더 많아요. 저희 집 냉동고는. 그리고 거기 일반 냉장고도 기본 반찬들만 있다 보니까 비어있는 칸이 되게 많아요. 비어있는 칸이 되게 많아서 포장할 게 없는 거죠. 수납함에 담아놨던 모든 걸 다 정리했거든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던 비결이 이거였던 거죠. 근데 저만 읽었으면 또 가족도 설득하기 힘들었을 텐데 남편도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남편 읽고 저 읽고 하니까 오늘 갑자기 남편이 주말마다 옷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라고 봤더니 이 책 덕분이었더라고요. 읽고 나니까, 저도 이제 그 후에 읽고 나니까 남편이 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옷을 버렸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짚고 넘어갔습니다. 버린 옷 다시 안 사줘 라고. 버리고 다시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정리한 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 정말 안 쓰고 못 입는 옷들만 버리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는데, 여튼 부부가 같이 읽으니까 정리하는 정말 도움 많이 됐고, 이사를 앞둔 사람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책 내용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인생을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잖아요. 단순히 정리 정돈이 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마인드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집안을 정리하면 왜 사고방식이며 삶의 방식, 인생이 달라질까? 그것은 정리를 통해 과거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정리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그만둬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정리는 거의 다 버림이에요. 버림. 진짜 최소한의 것만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도 짐 이불 정리하면서 우리 집에 진짜 뭐뭐뭐가 있다는 게 더 확 눈에 들어올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짐이 많은 편도 아니지만 더 이번에도 살다 보면 짐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또 이번에 또 털어내다 보니까 이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리는 수납이 아니라 버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죠? 우리 정리하면 이건 어디로 이게를 정리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정리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버리기예요. 버려.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선별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수납법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할 정도의 자제심이 필요하다. 여기는 모든 집안에 있는 물건들요, 다 막 거실에 모아놓고 버릴 건지 말 건지 이걸 먼저 다 결정한 다음에 남겨진 물건들만 수납하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남기냐 버리냐 그 기준이 뭐냐면 설레냐 안 설레냐 이거 딱 하나로 하는 거래요.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장소별 방별로 정리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물건을 계속 반복해 정리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수납 장소가 분산된 상태에서 장소별로 정리할 경우 영원히 정리는 끝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정리하려면 뭐 아이방 정리하고 안방 정리하고 작은 방 정리하고 하잖아요. 이 책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 정리할 거면 책을 다 거실로 꺼내래요. 그래가지고 버릴 책, 남길 책. 남기고 뭐 예를 들면 학용품 정리할 거라고 하면 학용품을 다 아이방에 있는 거 뭐 안방에 있는 거 서재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버릴 거 남길 거 중요해서 정리하고. 근데 우린 대부분 서재 정리하고 하루는 또 뭐 안방 정리하고 아이방 정리하고 이러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획기적이긴 한데 이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 진짜 물건 정리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많이 버릴 수 있었던 게 그랬던 것. 이것 때문에 버렸던 거죠. 그 다음에 책은 정리하기 제일 힘든 게 책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 책은 연령대별로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수월한데 제 책은 버리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책이라고 하면 10권도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자르기 쉽지 않고 저는 좀 같은 동료 작가들이 본인 친필 사인 해가지고 보내준 책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 책부사도 그런 사인이 의미 있는 책도 좀 있다 보니까 버리기 좀 아깝고. 관심사가 되게 다방면으로 있잖아요. 재테크도 다방면으로 하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막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컨텐츠라든지 관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책을 갖고 있어서 모든 책들이 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린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 또한 그 밑에 급 책 또한 지금은 뭐 2개 봤다 건졌다 그러면 다음에 볼 때 또 다른 분야에서 또 2개를 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내가 읽는 상태에 따라서 얻는 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책 버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번에 제가 좀 정리할 책 버리긴 아깝고 저한테 필요하지 않는 책들은 또 카페에 가가지고 카페에다 기부했어요. 그냥 책장이 비어있길래 사장님 제가 이 책장 채워드릴까요?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방면의 책을 읽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책장을 타 지역에 있는 카페에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그 여행지를 갈 때마다 그 책들을 저도 볼 수 있어서 완전 버린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 아이디어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이 책에서 버리는 기준이 뭐냐면요.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마주하는 것으로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때 느낀 감정이 진짜다. 설레는가? 하고 마음에 물어볼 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믿자. 그 감정을 믿고 행동하면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인생의 마법이 걸린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정리는 인생을 빛나게 하는 마법이다.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물건을 버릴 때 설레냐 안 설레냐. 마우스 보면 설레이세요? 저 안 설레이는데.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뭐 안 설레는 거 많죠. 이거 손소독제 안 설레요. 근데 얘 있어야 돼요. 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안 설레면서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안 설레이지만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은 좀 공감하기 힘들었고, 어떤 메시지인지는 알겠지만, 설레인다라는 거는 기준으로 모든 물건을 버리기에는 100% 이런 물건은 다시 사게 돼 있어요. 설레이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한 물건들.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옷 같은 건 그럴 수 있거든. 옷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일반 물건들도 되게 많아요. 설레이지 않지만 내 삶의 생활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자주 쓰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뭐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은 버려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설레이냐는 기준으로 물건 버리기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도 이번에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동의할 수 없었던 건, 욕실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봤더니요, 우리 일반적으로 욕실에 놔둔 용품들 있죠. 그것 또한 저자는 욕실에 놔두지 말래요. 뭐 습한 곳이고 곰팡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욕실에 아무것도 놔두지 말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 놔뒀다가 샤워하러 들어갈 때, 씻어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씻고 다시 그걸 갖고 나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되게 공감이 안 돼서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활한다고. 근데 뭔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막 욕실 청소하는 거라든지 욕실 물품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욕실 물품들을 다른 공간에 놔둔다는 자체가 언밸런스하고, 그럼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제자리에 있을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느낌? 그래서 저는 욕실에 쓰는 물건은 욕실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샴푸나 린스 이런 거, 세면도구 이런 거는 욕실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감이 되지도 않고 저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패스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정리를 한 후 많은 사람들이 무력이 줄었다고 말한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옷을 많이 갖고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항상 부족함을 느꼈는데, 정리를 해서 설레는 물건만 남기자 필요한 물건이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 여기서 좀 공감이 좀 안 됐던 건, 제 동생도 그랬어요. 어떤 진짜 옷이 많은데 맨날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 묻죠. 이게 옷이 아니고 뭐야? 라고 묻는데, 옷 진짜 많았거든, 동생은. 근데 저는 그냥 제 옷장을 항상 열어도 입을 옷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거 잘 안 입는데 버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도 옷을 잘 못 버려서 갖고 있는 옷들이 좀 있다 보니 그냥 옷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정리를 한 후 무력이 줄었기보다도, 저는 재테크를 하면서 경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서부터는 무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무력이라 해봐야 저는 차에 되게 애정이 많이 갔었는데, 그 또한 경제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그 또한 많이 벗어나게 됐고요. 오히려 무력 같은, 저는 정리하고 무력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정리하기 전부터 저는 미니멀 라이프가 되자고 마음 먹으면서부터는 버리는 게 더 수월해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무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미 미니멀 라이프를 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 무력은 없었던 거니까 정리를 통해서 무력이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튼 저는 이번에 여러분한테, 이거는 꼭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짐을 한 번쯤 확 파격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라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물건 버리는데 도움은 진짜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저는 막 설레냐 안 설레냐로 기준을 하진 않았지만 이 말의 메시지는 좀 알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진짜 과감히 많이 버리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수납함에다가 뭐 선물 받은 것들 언젠가 쓰겠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과감히 정리하고 나눔하고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다 하고, 더구나 창고에 뭘 넣어놓지 말자 라는 생각. 언젠가 쓰겠지라고 넣어놨던 것들을 다 털어내는 과정이 됐고요. 사진도 한 번쯤 싹 정리하게 되고, 지금 좀 갈등이 있는 게 결혼 앨범, 결혼 사진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정리하는 거. 저희는 되게 간소하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짐이 되더라고요.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물건 아니고는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건을 버림으로써 생긴 공간 있죠. 그거를 새로운 물건을 새로 산 물건을 채우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새로 물건 사서 채울 거면 안 버리기 나아요. 버리는데 돈 내고 사는데 돈 내고 하지 않기 위해서 안 버리는 게 낫고요. 정말
나한테 필요 없어서 물건 버렸으면 그 공간은 여백의 미를 즐기길 바랍니다. 이게 완벽히 우리랑 일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일본은 그런데요. 지진이 워낙 많이 일어난 나라, 이게 지금 일본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천장 같은 경우도 등들이 보통 유리보다 플라스틱 같은 게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집에다 짐을 많이 안 놔두는 문화? 그 나라만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정리에 관련 책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함으로써 짐을 위한 집이 아닌 사람을 위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사 갈 때는 꼭 한번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